자, 머릿속엔 위성정당 아니면 뭐 비례대표 뭐 이런 걸까요? 물음표가 찍혀 있죠. 지금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건데 일단 최근에 아까 선거제 얘기 잠깐 했는데 이거 관련 좀 있어요.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어떤 얘기를 꺼냈는데 이게 과거에 대선 때 그리고 당대표 출마했을 때 얘기하고 다르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난 대선 시절 그리고 당대표 출마했던 시절에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그 과거 모습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3의 선택이 가능한 정치를 만들어 놓으면 정치인들이 열심히 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런 정치 체제를 만드는 것이 제가 대통령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거대 양당 두 개가 아니라 제3, 제4의 선택이 가능한 정치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제 이재명이 평생 가진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뀌어야 정치가 바뀌고 정치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뀔 수 있습니다. 비례민주주의 강화, 위성정당 금지, 국민 소환제, 의원 특권 제한, 기초의원 광역화 같은 정치 교체를 통한 정치 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겠습니다. 자, 들어보면 뭔가 지금 양당제가 아니라 다당제로 가야 된다. 그리고 어떤 비례되는 거, 비례대표도 굉장히 다당제가 나올 수 있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거잖아요. 뭐 정치개혁 차원에서 얘기했어요. 공약, 대선 때도 그렇고 당대표 후보 출마할 때도 그렇고요. 그런데요. 다음 화면에는 대선 때 공약입니다. 당시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공약이 이거였어요. 정치 분야인데 위성정당을 방지하겠다. 그리고 비례민주주의를 강화한다. 이건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거든요. 이거를 좀 더 강화하겠다. 이거잖아요. 근데요. 지금 이 고민을 하고 있나 봅니다. 최근에는요. 약간 다른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시죠. 이긴 선거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건 맞습니다. 선거라고 하는 거는 뭐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지만 승부 아닙니까?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너무 엄혹하다. 지금 무엇이 가장 선차적인 정치적 과제냐를 놓고 비교 판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당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들께서 다당제가 지고지선이다라고 자꾸 주장하면서 민주당의 의석을 헐어가지고 다른 소수정당들이 국회에 많이 진출하게 하자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게 자기 모순 아닙니까? 자가당착 아닌가요? 김종욱 전 행정관.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은 이게 누누이 강조하고 공약도 있었던 비례민주주의 강화, 위성정당 이거 금지시켜야 된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재명 대표 지금 무슨 생각하는 겁니까? 뭐 일단 내일 의총을 열어서 다시 토론을 한다고 하는데 원래 오늘 의총이 있었는데 취소가 됐다면서요? 뭐 내부에 아직까지 의견이 분분하고 상당히 예를 들면 정제가 안 되면 갈등 양상으로 비춰질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었어요. 선거구제 개편 문제는 정당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유권자가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되게 정제되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나오게 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표의 등가성이 깨지고 있기 때문에 헌재가 요청을 해서 토론을 시작하면서부터 만들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사실 이제 법적으로도 유권자들의 선택권 자체가 좀 형이화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된 측면이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얘기하는 건 윤석열 정부의 퇴행을 막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더 많은 의석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가 근데 지금 제기되고. 과거에 이재명 대표의 공약이나 강조했던 거는 더 많은 의석을 갖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적어도 그 논어에 그게 나오잖아요. 족병, 족식, 민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국가가 존립하려면 국민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러면 뭐 정당과 국가는 다릅니다만 정당이 존립할 수 있는 근거는 국민에게 약속한 부분들을 최대한 지키려고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병립형으로 돌아가면 소위 이 자체가 민주당에 좋은 것인가? 과거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2016년 선거에서 그때 병립형이었었습니다. 전체 지역구에서는 그 당시에 새누리당을 거의 심판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호남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민주당을 선택을 했습니다. 3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남 지역 같은 경우는 소위 민주당을 국민의 당으로 어떤 심판을 했습니다. 비례 같은 경우는 3등분 해줬어요. 따지고 보면은요. 그러니까 유권자들은
제도라고 하는 것에 얽매이지 않고 가장 중요한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갈망들이 예. 투표로 반영이 됩니다. 그렇다면 정당은 그걸 좀 신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지금까지 누차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키고 민주당은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고 국민에게 계속 약속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그런 약속을 지키면서 소위 지금 제기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퇴행을 막는 건 민주당이 선거제도를 바꾸는 게 아니라 좀 더 국민에게 다가가는 방식으로 해서 신뢰를 많이 얻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런 신뢰를 얻는다면 저는 제도의 문제와 무관하게 전 심판론이 내년 4월 전체 선거를 압도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그렇게 예를 들면 심판론이 아닌 방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예. 프레임 자체가 너무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유권자들이 또 갈라지게 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요. 좀 그래서 지금 어떤 논의가 내일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약속을 지키는 게 맞다. 저도 소위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을 위한 민심이 필요하다. 예. 국민의 지지가 없다면 아무리 제도의 효과를 많이 만든다고 하더라도 예.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단선적인 예를 들면 어떤 공식은 예. 지금까지 지켜주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김용남 전 의원.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생각이 뭔가 바뀐 것 같은데 지금은 이거 위성정당이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혹시 저도 비례대표 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혹시 하는 걸까요? 아니 말을 어렵게 할 필요가 없어요. 뭡니까? 이재명 대표의 속내는 예. 이재명 대표가 컨트롤할 수 있는 의석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겁니다. 그건 민주당 의석 아닙니까? 그럼? 그렇죠. 그런데 준연동형제를 하면 지금대로 지금대로 하면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대표를 못 거의 못 가질 내잖아요. 수 있어요. 거의 못 못 갈 수 가져가는 예. 것이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조국 신당 아니면 송영길 추미애 신당이 나오면 그 비례대표 공천은 그분들이 하겠죠. 그렇겠죠. 그 이재명 대표가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계산은 22대 총선에서도 자신에 대한 만약에 체포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정의당처럼 제3당이 체포동의안 가결적으로 붙으면 본인의 정치 생명이 위험해질 수가 있고 예. 자기는 별일 없이 2027년 대선 출마까지 본인의 정치 생명을 유지 내지는 정치적 위상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 300석 중에 본인이 심사해서 고를 수 있는 의석을 최대한 많이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한 방법은 옛날처럼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가서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 공천 심사를 해서 후보를 내는 방법이 있는 것이죠. 많이 가는 그런데 그거는 과거 회기고 여태까지 해온 얘기하고 너무 약속을 다 어기는 거라 하고 다르잖아요. 그건. 완전히 약속을 어기는 거라 비난이 심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예측을 해보면 예. 아마 병립형 비례대표제인데 여기에 권역별 비례대표제 요소를 가미시킬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영남, 호남, 충청, 수도권. 그래서 권역별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비례대표를 이제 안분하는. 그러니까 실제 지역구 의석과 득표에 따라서 비례대표 의석을 가져가는. 그러니까 새로운 권역별이라는 요소를 가미한. 그래서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이 공천 심사를 하는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효과는 그대로 누리면서도 예. 완전히 과거로 회귀하지 않는 모습이 연출되는 그런 것으로 선거법 합의를 제안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이게 갈등이 주는데 지금 많은 의원들이 주장하는 게 지금처럼 선거 제도를 이른바 준연동형제거든요. 이걸 내용은 굉장히 복잡하지만 지금처럼 유지하고 대신에 위성정당은 못 나오게 법으로 막아버립시다. 이걸 강력히 다수가 주장하고 있어요. 이 주장들입니다, 지금요. 근데 거기에 이재명 대표가 아직 답을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럼 그 주장의 목소리들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우리 당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연동형 비례제를 사수해야 한다고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저부터 기득권 내려놓겠습니다. 당의 결단을 위해서라면 그곳이 어디든 당이 가라 하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당이 고전하는 험지 어디든 가겠습니다. 선거제도를 지금 우리 당에서 진짜 몇 번이나 약속하고 그 대선 때도 갑자기 이미지 비상의총을 만들어가지고 약속하고 뭐 이랬던 그 연동형제들 다당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지금
다시 일각에서 특히 당 지도부가 어제는 민주연구원에서조차도 병립형으로 갔을 때 우리가 더 표거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연구하고 당 공식 기구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도망갈 수 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반응이 있는데 이래요. 여기 좀 비명계 쓴소리 좀 많이 하신 분이잖아요. 이재명식 정치에 반대한다. 이런 식으로 장사하면 망한다. 아무리 선거 이겨도 신뢰 잃으면 정치가 무너진다. 이재명식 정치 아닙니까? 이거 반대한다. 이 주장이 나왔어요. 김두수 전 총장님. 이러다가요 지금 뭐 이낙연 전 대표도 그렇고 김부겸 전 총장 약간 이런 부정적인 이 평가들을 내놓고 있거든요. 이러면 안 된다고. 이거 당내 분란 커지는 거 아닙니까? 이러다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총선에서 이기려면 제1번이 분당을 막아야 합니다. 두 번째가 반사 이익을 상대에게 주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예. 세 번째는 본인 스스로 혁신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나야 합니다. 예. 근데 첫 번째, 분당의 명분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분당까지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지만 당의 분열적 상황이 커지는 거고요. 자, 당만 그런 게 아니라 앞에 누누이 뭐 이탄 의원도 이야기했지만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즉,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은 미리 이렇게 경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사람 원래 그래 피하기도 하는데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믿었는데 뒤통수 치면 이게 위선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DNA적으로 위선인 사람을 더 싫어합니다. 그런 것을 민주당이 또 한 번 우를 범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정치가 지금 현재 양당의 대결적이고 이 대결적인 부분에서 상대인 대통령과 여당이 너무나 믿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더 확실하게 단독으로 더 많이 얻어서 심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꼭 심판을 단독으로 해야 되느냐. 지금까지 이야기했지만 연합정치와 다당제를 통해서 연대하는 행태를 통해서 야권의 전선을 만들어가는 그런 쪽에 대해서 지금까지 약속한 바를 지키는 것이 오히려 더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동숙 전원님, 국민의힘은 그냥 뭐 지켜보면서 어떻게 되나 보자 뭐 이런 분위기인 겁니까? 그럼 지금? 뭐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선 병립형을 선호하고 있죠. 그러니까 옛날 방식으로 다시 가자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뭐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선 앞으로 어떻게 할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는 다시 과거로 회귀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거대 큰 정당들이 비례대표에서 또 많이 갖는 방식으로.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뭐 계속해서 대선 당시에 이런 주장을 했잖아요. 대통령 되는 것보다 중요하다.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중요한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 뭡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논리가 그러면은? 그런 논리에 이어서 이재명 대표는 뭐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말이 계속 바뀌는 겁니다. 본인의 주장이 어떤 건지조차 지금 판단이 서지 않는 상황인데요. 결국 민주당은 이제 의총을 통해서 정말 다양한 의견이 올라올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 보면요. 한 석이라도 더 가져와야 되는 게 이재명 대표의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거에서 한 석이라도 갖고 오기 위해서는 결국 과거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과거로 돌아가게 되면 대선 때나 전당대회 때 했던 말을 번복하는 거 되고 당연 또 지금 왜 과거로 가냐고 반발할 테고 이게 좀 간단하지 않은 상황이 지금 와 있는 것 같네요. 지금요. 근데 당에 의원 숫자를 늘리려면 과거가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겁니까? 지금 막 뒤섞여 있는 겁니까? 하여튼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